관세음보살, 먼저 멸럽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풍수지리, 불교 풍수지리 두 번째 풍수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양택, 즉 집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래 어렵지는 않으니까 좀 충분히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택의 풍수, 양택 풍수. 여기에 대한 이론도 아주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분분한 이론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온갖 이론을 다 세운 이기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세 그대로 판단하는 형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론과 형기론은 둘 다 나름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참고만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풍수지리에 없는 그런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심기론이라, 마음 심자에 기운 기자, 우리가 논한다라고 할 때 논. 그래서 이 심기론, 심기론의 핵심은 뭐냐? 환경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대로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환경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집터를 잡을 때, 또는 이사나 집을 잡을 때, 지금 앞으로 제가 쭉 드리는 말씀, 이 심기론,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처음에는 아주 법당이 아주 좁은, 아주 열악한 그러한 전세 포교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전세를 청산하고 상당한 부채를 안고 지금의 대구 큰절 자리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는 아주 낡은 창고 건물이 3층짜리가 있었습니다. 각층 70평이었는데, 우리가 전세 살다가 일이 나오니 3층이나 되고, 또 아울러서 땅을 딛고 땅 위에 줄을 치고 초파일 등을 단다는 그러한 어떤 기대, 그런 것으로 해서 온 신도들이 다 마음을 보태고 해서 직접 그 건물을 또 수리하고, 외관 벽을 전체 다 신도들이 페인트질을 하면서 아주 건물을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리를 하는 중에 그 동네에 아주 이제 오래 산 사람이죠. 아주 동네에 아주 오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묵은디지. 묵은디 주민들이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걱정을 해요. 아이고, 스님, 여기 오신 것은 환영하지만, 절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건물이 보십시오. 이미 30년 된 건물인데, 여기 건물이 주인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바뀌면서도, 망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창고로 이렇게 서여지던 건물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걸 또 믿을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한 5, 6년쯤치 지났을까요? 그동안에 5, 6년 동안에
이 불교 대학이 엄청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자면 우리 신도님들의 노력이 참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신입생이 입학하는 날 되면 몇백 미터 줄을 서서 입학 원서를 제출하려고 아주 한마디로 난리였어요. 그렇게 절이 잘 돼갔습니다. 그때 또 그 동네 주민이 또 몇 분 대여섯 명 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여기는 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큰 물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연 저수지. 저 앞산에서 두 갈래로 물길이 나서 이제 물이 오다가 여기서 같이 만나가지고는 큰 웅덩이가 되고 저수지가 되어서 그 물이 저 밑으로 빠졌는데 그 웅덩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법당 자리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빠뜨린 것이 뭐냐 하면 5, 6년 전에 와서 얘기할 때는 물웅덩이에 이 건물에 앉아 있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래 놓고 이제 와서는 그 물웅덩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스님, 이 물웅덩이가 있으니 절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물웅덩이 속에 있잖아요. 그 물웅덩이 속에 있다는 게 뭐가 그리 좋으냐 하니까 어디서 뭐 들은 바가 있는지 이 큰 물웅덩이 여기에 큰 연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일이 잘 되니까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마음작용이고 일이 잘 되니 또 그래 하는 거니까 결국 제가 이름 붙인 심기론 명당도 결국은 마음의 작용, 마음먹기에 따라서 명당이 되기도 하고 흉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명당터가 되고 악터가 되는 것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론이나 형기론은 이미 딱 정해놓고 이 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적인 안목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얼마만한 신심과 얼마만한 구도심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 큰절은 그 이후로 다시 또 20년 동안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도님들이 다 마음을 보태고 또 정법을 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심들이 어우러져서 그 틀을 아주 튼튼하게 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그 터에 우리 모든 신도들이 다 힘을 내고 보태고 응집력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흉터라고 하는 그 터가 명당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심기론, 마음의 기운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불교대학의 한 기관 중에 영천의 요양병원, 우리가 노인을 한번 잘 모셔보자 해서 요양원이 있지만은 또 격이 조금 달리한다 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연에 의해서 요양병원 있던 건물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병원이 다 망한 병원이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병원 안에서 그냥 자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여기는 터가 안 좋다, 악터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우리 의료진, 운영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치단결했습니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순전히 불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 대했습니다. 요즘은 영천 참 좋은 요양병원이 지금은 거기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사람들은 말해요. 여기가 터가 아주 좋다고, 터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다 마음 작용이고, 말 그대로 신심, 불심이 뭉쳐지면,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다 심기론, 예, 이것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예, 또 신심을 아주 다부지게 탁 잡고 있으면 집을 얻는데도 또 집터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기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서산하기도 하고 이 집에 들어가면 꼭 병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명당이니 흉터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개인이니까 개인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됐다. 갔는데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애초부터 마음을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간 면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다시 또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나는 정법을 믿는 불자니까 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나는 의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일할 때는 빼고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아는 스님 또는 다니는 사찰에 얘기해서 스님 와서 안택해 주면 됩니다. 안택.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이 글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그러면 그걸로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도 찜찜하다. 예, 이러면 이제 안택을 그 뒤로 또 날 잡아서 한 번 더 하든지, 그러하면은 웬만하면 다 만사오케이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편법을 쓴다거나 다른데 자꾸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그 집을 명당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터의 집이라도 감당이 안 돼요. 예, 이게 풍수를 공부하다 보면 비보풍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비보. 옛날에 도업을 정할 때도 보면 비보사찰이라 해서 그 기운을 보완하는 그런 사찰을 지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사를 가서 가정에서 비보, 돌비자 돌보자, 도움을 받는 방법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스님들을 모셔서 하는 안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이 옛날식의 이 양택 원리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 장풍득수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배산임수, 우리가 많이 아는 배산임수 이런 말도 있고, 또 전저후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배산임수,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흘러가고, 또 전저후고, 앞쪽에는 좀 낮고 뒤쪽에는 좀 높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도 이제는 다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그냥 뭐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참 집 지을 때 그때 말이지. 지금은 공동묘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위에 아파트가 악트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아파트 추천받으려고 막 줄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사는 사람 무슨 뭐 우한이 있다거나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 옛날식의 이 양택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장풍덕수라. 이 바람 좀 덜 타고 물 좀 잘 얻는 곳. 옛날에는 물이 귀했잖아요. 우리 간포도령 여기도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그때 살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와서는 그냥 막 여기저기 지하수를 팠어요. 지하수 물이 100톤, 200톤 하루에도 400~500톤 물이 솟아오를 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물 때문에 뭐 이리저리 뭐 절을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가정집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특수는 한 거죠.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30층, 40층, 뭐 100층 이런 건물에 살면서도 바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데는 없어요. 요즘은 뭐 워낙 그런 시설들이 잘 나옵니다. 방풍재료, 뭐 단열재료 이런 것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수십 층 아파트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안에 실내 온도가 잘 유지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뭐 옛날 말로 무슨 그런 바람이나 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터를 구하거나 집을 구할 때는 현실성만 따지면 돼요. 수맥 때문에 뭐 요즘 뭐 문제가 있다면 탐사본 가지고 수맥 대충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또 그걸 차단하는 동판 같은 게 있습니다. 동판, 장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이제 주위에 뭐 송전탑이나 뭐 전자파가 흐르는 그런 물건이 있다. 뭐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거기 안 가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뭘 판단하면 될 일이지, 지금은 옛날 그런 양택 이론이 거의 소용없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론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심기론 다 마음법에 딸려 있는 것이지 딴 거는 다 그냥 소용없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명당이라 하면 교통 좋고 주위 환경이 쾌적하고 또 용도에 맞으면 됩니다. 용도에 맞다는 것이 뭡니까? 주거용이면 주거용에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장사용이면 장사용에 맞으면 되는 거고, 또 그게 무슨 종교 무슨 그런 용도의 집이라면 종교 용도에 맞는 위치와 종교 용도에 맞는 집이면 되는 것이고, 또 사업 건물이면 사업 건물에 맞는 건물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정진하고 적선하고 봉사하면 거기가 명당이 되듯이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거죠. 땅을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 그것이 바로 심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명당이 된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봉사함으로써 이와 같이 된 것처럼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집들도 그 주인과 또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또 열심히 불심을 모아서 다부지게 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설령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런 단합된 힘이 있고 불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명당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또는 땅 이런 데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땅이나 환경을 잘 가꾸어가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심시조주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이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면 흉터가 다 명당이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현재 부모님들이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학생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대하시면서 어찌든지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하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누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불국토화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